지구의 탄생은 약 45억 년 전이지만 최초로 생명이 출현한 것은 약 30억 년 전쯤 일입니다. 지구 연대는 생물이 출현한 이후부터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시기별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누는데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신생대 제4기에 살고 있죠. 대멸종이란 지구종 절반 이상이 약 100만 년 이내에 멸종하는 사건을 말하며 공룡을 사라지게 했던 백악기 말을 포함해 지구에서는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피터 브레넌이 쓴 대멸종 연대기는 지구 생명체가 겪은 슬픈 역사를 파헤침으로써 현생 인류가 새로운 대멸종의 진범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경고장을 보냅니다. 오르도비스기 말 대멸종은 4억 4,5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86%의 종이 멸종한 역사상 2위의 대멸종입니다.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 두 번째 시기인데 원시 어류가 출현하긴 했지만 개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없는 바다의 시대로도 알려져 있죠. 이 시기는 대생물 다양화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생물 종수가 3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오늘날보다 8배쯤 많아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역대 최강의 화산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 빙하도 늘어났고 해수면이 90m 정도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에 살던 생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매장된 바다 생물들이 오늘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되었죠. 오르도비스기에 멸종한 대표적인 생물에는 1m에 가까운 크기로 역사상 가장 큰 삼엽충인 이소텔루스 렉스,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원뿔형 껍데기 길이만 6m에 달하는 거대한 앵무조개인 카메로케라스, 톱니무늬 장식물을 지닌 해서동무인 필성류 등이 있습니다. 대봉기 후기 대멸종은 3억 7,400만 년 전과 3억 5,900만 년 전 등 두 번에 걸쳐 발생했고 75%의 종이 멸종했습니다. 대봉기는 고생대 네 번째 시기로 어류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바다는 물고기 포식자와 물고기 먹잇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봉기 멸종 원인 중 유력한 학설은 식물의 번성입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식물이 육지에서 거대한 숲을 이루자 그 뿌리가 암석을 깨뜨려 인과 같은 영양분이 물에 식혀 바다로 흘렀습니다. 이 영양분의 홍수로 해양에서 조류와 플랑크톤이 폭증하면서 물속의 산소를 빼앗았고 해양 생물의 멸종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로 인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대봉기에 멸종한 대표적인 생물에는 세계 최초의 등뼈 있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튼튼한 투구를 둘러쓴 팜피류인 둔클레오스테우스, 당시 화석의 90%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개체를 자랑했던 팜피류인 보트리올레피스, 지느러미에 강한 근육이 붙어 있었고 몸 길이 최대 4m에 육박했던 거대 육기 어류인 히네리아 등입니다. 페름기말 대멸종은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지구 최악의 멸종이며 무려 96%의 종이 멸종했습니다. 저산소에 강한 대합 조류였던 클라라리아를 포함한 일부 종만이 살아남았죠. 페름기는 고생대 마지막 6번째 시기로 육지로 올라온 물고기는 상륙에 성공해서 파충류와 원시 포유류로 갈라졌습니다. 페름기 말에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전역에 대륙성 홍수 현무암이 분출하면서 대륙 전체를 뒤엎었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평균 온도가 16도나 상승했고 바다 산성도가 30% 이상 높아져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기는 힘들어졌죠. 게다가 할로겐화 탄화수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 전역에 치명적인 방사선까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페름기에 멸종한 생명체에는 공룡처럼 생겼지만
포유류에 가까운 당국류인 디메트로돈, 소크계 초식 동물로 거대한 송곳니와 부리를 지녔던 수국류인 디키노돈트, 머리뼈가 거대한 스테이플러 제거기처럼 생긴 최상위 포식자였던 고르고놉스 등입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은 2억 100만 년 전에 발생했고 80%의 종이 멸종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중생대 첫 번째 시기로 파충류의 시대라 불립니다. 공룡이 나타났고 최초의 꽃이 피었으며 악어 친족들과 함께 진정한 포유류들이 등장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끝에는 페름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화산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탄소가 대기로 주입되었고 그 결과로 치명적인 온실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해양이 산성화됨에 따라 산호초도 대대적으로 파괴되었죠. 트라이아스기를 끝으로 더는 살 수 없게 된 생물에는 커다란 두개골과 짧은 앞다리를 가진 4m 크기의 이족보인 동물인 포스토수쿠스, 어깨 부분에 뿔같은 부속물이 튀어나온 갑옷으로 무장한 데스마토스쿠스, 뱀장어를 닮았고 작고 묘한 이빨들을 가진 코노돈트 등입니다. 백악기말 대멸종은 가장 근래에 일어난 대멸종으로 66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가장 유명한 공룡이자 최후의 공룡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76%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백악기는 중생대 세 번째 기로 공룡의 전성기였던 쥐락이 바로 다음입니다. 백악기말 대멸종이 다른 대멸종과 구분되는 점은 멸종에 든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해안의 칙술루브라는 지역에는 폭 177km 충돌구가 남아있는데 이 구멍이 백악기말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의 증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돌이 총알보다 20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와 지구와 부딪히면서 진도 12의 지진과 복사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순식간에 지구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악기 말에는 공룡뿐만 아니라 포유류, 유대류, 조류의 상당수가 사라졌고 수억 년 동안 바다를 지켰던 암모나이트도 모두 죽었습니다. 멸종한 대표적인 종으로는 까마귀 정도 크기로 가장 작은 공룡 중 하나였던 앙키오르니스,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육지동물 중 하나로 몸 길이 35m에 달했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 불릴 정도로 최상위 포식자였던 모사사우루스 등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많아진 시기와 대멸종 시기는 일치했습니다. 과거 대멸종에서는 거대한 화산들이 엄청난 규모의 용암을 뿜어내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했지만 지금은 인간들이 수억 년에 걸쳐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들을 파내 자동차와 발전소 안에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1년에 40기가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밀어넣고 있죠. 인간이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키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소녀 환경운동가인 툰베리의 지적처럼 인간이 대멸종이라는 과학적 진실과 온실효과라는 명백한 통계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는 한 대멸종을 향한 모래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